이렇게 장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호근 매니저와 함께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저링보다 더 무서운 공포 시장을 보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8% 넘게, 코스닥도 11% 넘게 하락했는데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뭘 매수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 또한 조심스러운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일단은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좀 빠질 만큼은 좀 빠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는 얘기는 이제 PBR이 한 0.8배, PER 8배. 우리가 이제 항상 시장이 어려울 때 찾는 게 이제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 기준으로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찾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와 수급에 의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빠질 만큼은 빠졌지만 여기서 바로 다시 회복해서 올라오기보다는 앞으로 오늘 같은 경우 뭐 신용 반대 매매라던가 미수금 반대 매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좀 나타날 것 같고요. 지금 빅스 지수가 미국의 빅스 지수가 지난번 코로나 때 수준까지 지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이니까 여기서 많이 빠졌다고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그리고 지금 너무 하락이 부담이 된다고 여기서 매도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좀 시장의 앞으로 추이를 관찰하고 그 이후에 매매 대응하는 전략. 그러니까 일단은 관망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관망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폭락 속에서 또 어떻게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하는지겠죠. 먼저 그래서 리뷰 종목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편의점 관련주입니다. 빙그랩, 빙과류 인기에 힘입어서 그동안 쭉 올라왔었는데 어제장에서는 시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빙그랩 마이너스 7% 하락했는데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빙그레가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이제 해외 시장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지금 상당히 좋은 성적 지금 실적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게 보는 종목인데 다만 이제 어제 시장이 하도 요동을 치다 보니까 빙그레 역시 어제 조금 추세가 좀 그러니까 어제 웬만한 종목들은 다들 이제 차트가 어느 정도 좀 추세가 이탈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빙그레도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단기간에 다시 회복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빙그레는 이제 어떤 요인으로 좀 보셔야 되냐면 빙그레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계절적인 요인, 그러니까 무더위가 시작이 되기 전에 올랐다가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약간 빠지는 차트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금 빙그레가 이제 그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올랐다가 더위가 시작되면서부터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이러한 이제 계절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좀 더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거냐면 요 계절적인 중간중간의 변동성보다는 이 종목이 지금 이제 해외 수출 비중이 커지면서 성장세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지금처럼 이렇게 빠질 때 약간의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움은 예상이 되지만 큰 그림에서는 이번 하락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빙그레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펌텍코리아입니다. K-뷰티 속에서 날개를 달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사실 6일 전까지만 해도 50일 신고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어제는 마이너스 10% 넘게 빠졌고요. 근데 오늘 2분기 실적 공시가 있어서 이게 한번 트리거가 될지 펌텍코리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국면이에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 어제 이제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아마도 이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펌텍코리아도 이제 화장품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 비중이 이제 2%대예요. 그래서 이게 한 6%에서 7%까지는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와중에 그 중소형 브랜드 회사들은 끼리는 상당히 좀 경쟁이 심화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화장품 용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경쟁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고 오히려 이렇게 경쟁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펌텍코리아한테는 긍정적인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 그 화장품 시장에서 KBT와 우리나라 화장품이 점유율이 확대될수록 펌텍도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 때문에 이탈이 됐지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인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지금 이제 흐름을 보시면 어제 이제 그 크게 빠졌던 종목들이 두 가지 패턴이에요. 하나는 원래 이제 빠졌다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 빠지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한 케이스는 이제 이 펌텍코리아나 아까 앞에서 그 종목들처럼 추세가 지켜졌다가 어제 이제 시작 때문에 결국 추세가 이탈이 됐던 종목.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펌텍코리아는 추세가 유지가 됐다가 어제 이제 시장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빠진 거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이 되면 이 종목은 다시 추세 위로 올라갈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에 여전히 이제 변동성이 계속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급등락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뭐 이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펌텍코리아는 이제 이러한 이제 단기 디테일에 대응이 어렵다면 조금 큰 그림에서 크게 빠졌을 때 접근하는 이런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품 안에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도체입니다. 시작을 끌어내렸던 게 어제 반도체였는데요. 미국 대선의 방향에 따라서 미국 반도체 최대 수혜주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코미콘인데 어제는 대선 모멘텀도 무색할 정도로 그냥 쫙 빠졌어요. 코미콘은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네, 코미콘요. 지금 이제 그나마 이제 반도체에서 어느 정도 좀 실적과 좀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이 이제 코미콘인데 지금 이제 반도체의 그 센티멘탈이 워낙 지금 다운돼 있어가지고요. 지금 코미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보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가 단기적으로 시세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시세를 좀 크게 냈잖아요. 크게 내고 지금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게 조정이 들어왔어도 추세가 유지가 되면 조정을 짧게 받고 가지만 이번처럼 좀 깊게 받게 됐을 때는 다시 회복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코미코 역시 여기서 이제 바로 다시 이전 추세로 올라가기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미코 차트를 잠깐 이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일단 반도체 쪽은 반등이 들어왔을 때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이렇게 가시고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또 AI와 뭐 반도체 이러한 흐름이 다시 나올 때 그때 다시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반도체는 요번에 반등 시 비중 축소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접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큰 상승하던 흐름이 한번 꺾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반등을 할 때 조금씩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호석유입니다. 2분기 실적 개선세가 엿보였던 기업인데요. 금호석유는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금호석유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밸류업 할 때 이제 우리가 주목받는. 근데 이제 업황이 요즘 하도 안 좋다 보니까 금호석유가 이렇게 뭐 시세가 나오진 않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밸류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고 이게 이제 단기 흐름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 지금 움직임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결국 이제 정부가 이제 밸류업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이쪽은 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중심에 이제 금호석유, 뭐 메리츠 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들이 몇몇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인데 다만 이제 금호석유 이제 차트를 보시면 조금은 그 단기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일단 이제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큰 그림에서 이제 박스권 흐름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금호석유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긍정적인 거는 아직은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만약에 이제 장기 투자로 가던가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박스권 하단이니까 여기서 매도보다는
14만 5천 원 정도 상단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좋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금호석유는 이제 기본적 가치가 있는 기업이니까 계속 보유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한 14만 5천 원 전후 정도 오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 네. 속에서 방산주 쪽으로도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꽤 네. 계십니다. 저희가 한국항공우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네. 하고 있거든요. 한국항공우주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이제 추세가 이탈이 됐는데 더 빠지는 종목. 추세가 잘 유지가 됐다가 추세가 이탈은. 지금 이제 바이오, 방산,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전력기기. 요쪽은 추세가 유지가 됐다가 시장 때문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추세가 유지가 됐다가 빠진 쪽은 다시 회복이 될 거로 보시고 접근하시고요. 원래 빠졌다가 이제 추세가 더 빠진 종목은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그래서 이제 방산주는 지금 이 종목은 그냥 계속 보유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국항공우주까지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구간 변동이 굉장히 심한데요. 어떤 전략과 어떤 섹터를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AI 알고리즘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펀더멘털 수급 추세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섹터를 보는 게 가장 유효할까요? 두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기기 그리고 제약바이오입니다. 우선 전력기기, 전기화 시대가 오고 있고 생성형 AI 확대되면서 뭐 전력 수요 늘어난다 했는데 전력기기 그나마 버텨줄 수 있다라고 펀더멘털 안에서는 보시는 거죠? 네네. 일단 이제 전력기기 어제 이제 그 시장 흐름을 보면 뭐 전반적으로 안 빠진 종목도 없이 다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그 점수가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력기기 맞아요. 그리고 방산. 그래서 방산하고 전력기기가 어제 이제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오늘은 전력기기 쪽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력기기는 이제 그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사고 싶은데 못 샀던 분들은 이번에 한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접근하기 조금 부담 없는 가격까지 왔고요. 이 종목들은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력기기 시장은 여전히 성장 흐름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2028년 정도까지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우리나라 전력기기 주들은 지금 다시 이제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글로벌 기업 대비해서 아직도 저평가돼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지만 여전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빠져서 다시 한번 또 납폭가대의 밸류에 대한 매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전력기기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AI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AI가 여기서 한 발 뒷걸음 친다. 그러면 전력기기도 그때는 지금 이러한 전망들이 다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기기의 어떤 그 트렌드 이런 흐름 속에서 AI의 그 트렌드 속에서 전력기기를 접근해야 된다. 요거만 좀 주의하신다면 지금 요 종목들은 지금 다시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 선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펀더멘털 수급 안에서는 제약 바이오였는데요. 바이오가 그나마 변동성 매크로적인 측면 안에서는 덜 제약을 받는 쪽이었죠. 네. 제약 바이오는 뭐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 관련 상당히 좀 민감한 이러한 성격을 좀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이제 어제 좀 빠지긴 했지만 차트를 한번 잠깐 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차트를 조금 보시면 지금 이 종목 자체가 뭐 시장의 급락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으면 제약 바이오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관심권에 가지고 봐야 된다. 물론 어제 시장 때문에 이제 잘 가던 종목들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딱 추세를 잡아주고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막 요동을 치니까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뭐 75pp, 50pp 막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주들의 또 한번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요. 다만 이제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요 부분이 바이오 수급에 조금 이제 유동성에 좀 자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요 부분 이 부분은 뭐 단순하게 바이오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서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만 아닌다면 지금 바이오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망하게 보는 두 섹터 전력기기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수하기에도 참 어려운 시장인데요. 더 많은 이야기들과 전략들은 어디서 찾아뵐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오른 미국 시장에서는 바닥에 단기 바닥이죠. 뭐 이게 완전 바닥은 아니고 단기 바닥의 신호는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여기서 바닥이 나왔다면 어떤 업종을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손실이 난 걸 어떻게 빨리 만회를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막 생각들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시에 너튜브에서 이호근 검색하시면 오늘 공개 방송 속에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갈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의 10점 만점의 10점이었습니다.